오늘 주제를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오전에도 강의 들으셨죠?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피곤하셔도 그냥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제 저희 학교에 대학에 센터가 있어요. 그 장애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와서 수업을 듣거든요. 매일 듣는데 어제 이제 졸업식을 저희가 했어요. 아이들하고 밤에 7시에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언니들 졸업한다고 형아도 졸업한다고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반성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도 참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직업이 특수교육이잖아요. 그죠? 선생을 했었고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어요.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일상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뵈면서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고 어제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자꾸 본질을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 오면서도 제가 한 1시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모여 계신데 이 시간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신 건데 이 시간이 의미 없게 지난다면 참 큰 제가 누를 끼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족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 지원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뜻한 느낌이 있죠. 그래갖고 따뜻하기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잘 기능이 되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굉장히 힘든 관계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예, 양면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여기 강의 준비하느라고 집에 있었거든요. 학교 안 나가고. 와이프가 점심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막 섭섭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그래 보는 옆에 있는 분들 그러면 가서 차려 먹으면 되지 않냐? 차려 먹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모처럼 쉬니까 밥솥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알아듣고서 배가 고픈가 보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사려져야 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막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났는데 밥 차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속이 상해서 막 급하게 있구나. 그랬더니 10,000원을 줄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가다가 국밥을 사 먹으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늦었다 그랬죠. 늦었다. 그럼 점심 안 먹을 거냐고. 그 지금 시간 없어 못 먹고 간다. 이렇게 이제 하고 왔어요. 와서 밥을 사 먹고 지금 들어왔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잘 대해주면 참 좋지만 섭섭할 때가 또 많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기능이 잘 되어서 정말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다 가족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족 지원 그러면 이런 가족들 우리가 어떻게 옆에서 도와드리고 같이 함께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요. 참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안에 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매번 캠프를 해요.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는데 지난 여름인가 학교 안에서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와 계시고. 근데 한 아버님이 계속 겉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학생이 와서 아버님 이렇게 우리 아이 손잡고 한번 같이 이동해 주세요 했는데 손을 탁 부딪히고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민망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님 손을 탁 뿌리치셔가지고 그 자원봉사하는 친구가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캠프 과정을 쭉 봤는데 내내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고 멀리 쳐다보기만 하시고 곁에 오면 또 탁 쳐내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활동이 끝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부모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제가 이제 아버님을 잠깐 만나봤어요. 근데 아버님 캠프 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부끄러웠어요. 지금 부끄러우시죠? 마이크를 막 쳐내시네요. 아버님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잘 모르겠대요. 신경 꺼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동안 이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대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를 돌아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있고, 와이프와 같이 있고, 뭐 텐트를 치고 캠프를 하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대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좋긴 좋은데,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다들 어색한 삶을 살고 계신가 보네. 어떠세요? 예, 공감되네요. 굉장히 어색하게 웃고 계세요. 저도 공감이 돼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사실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어렵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참 민망한 거예요. 손을 잡는 것도 민망하고, 그죠? 같이 뭘 하는 것도 민망하죠.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이 됐는데, 오후에는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이 세족식을 하겠대요. 세족식. 세족식 뭔지 알죠? 제가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손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다. 야, 이게 무슨 세족식이냐. 근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들 발을 닦아드리는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아, 올 것이 왔네.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 발을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잠깐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발을 닦아드리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이제 아버님과 말씀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그죠? 저도 부모인데 이 부모라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 이름이 딱 주어지는 순간 앞만 보고 달리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그렇게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은 막 커 있고, 그죠? 부부관계는 약간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져 있고, 이런 걸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모님부터 그랬어요. 가끔은 쉬어가자. 가끔은 쉬어 가시면서 한번 돌아보자. 아이도 돌아보고 와이프도 돌아보고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부모님들은 잠깐 인생의 쉼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시간을 여기까지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막 우시고, 이제 아빠들이 민망하니까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전이 뭐 커다란 그런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같이 살아가고 같이 돌아보고 같이 잠깐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이 가족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고에 있습니다만, 이 가족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혹시 그 자제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2명입니다. 혹시 자제분 이렇게 낳기 전에 엄마 역할을 혹시 배워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혹시 배워보신 적 있어요? 자제분을 낳으시기 전에 아빠 역할이 뭔지에 대한 혹시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나 부모가 되기 전에 어떤 강의를 듣거나 교육을 받았어.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있으세요? 다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저도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다녔지만 정작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잠깐 듣긴 들었죠, 그죠? 어렸을 때 어떻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그 첫 아이를 낳고 나니까 모든 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모욕할 때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첫 아이 실패했어요, 키우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생각했던 만큼 잘 못 키웠던 것 같아요. 애가 밤새워서 예민한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아와 생각해보니까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황금똥을 누는 아이인가 이런 책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 분유를 먹이지 마라, 이걸 본 거예요. 모유를 먹이라. 근데 와이프 모유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분유를 안 먹여 계속 그 안 나오는 모유만 먹이라고 막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그때 못 모르고 정말 그때를. 그러니까 얘가 밤새 울어서 우리는 또 이제 막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해가지고 이제 아이프 잠 못 자고 막 그랬죠.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배가 고파서 밤새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같이 아이를 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이를 낳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새롭게 모든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 관계도 다 변하죠. 그죠? 학부모가 됐기 때문에 또 관계가 되게 변해요.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둘째부터는 좀 수월하죠. 지금 둘째는 너무 예뻐요. 그냥 지가 알아서 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째한테 늘 미안하죠. 미안하죠. 그죠? 자,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어때요? 부모로서의 훈련도 안 받아봤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죠?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제가 강의 때마다 늘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물론 제가 가진 건 우리 와이프가 가졌지만 첫 아이를 갖고 있을 때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애가 다운 증후군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다. 제가 첫 답이 뭐라고 했겠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물어봐 달라고요? 예. 놀랬겠죠. 놀랬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설마. 설마. 네. 설마. 설마. 처음 들었던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부모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부모로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백지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였어요. 그때부터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죠? 바늘 막 찔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 때 가봤는데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또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뭐 거기가 아니고 여기 막 이런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니 좀 있으니 이제 그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머리만 크고 있대 아이가 또.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또 이제 막 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머리가 하얘지죠. 그러더니 낳기 얼마 전엔 아이가 또 키가 안 자란대요. 그리고 나면 아이가 인큐베이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잘 낳았어요 아이가요. 잘 낳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구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또 한 번의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 들으셨던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큰일 났네.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요?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할렐루야. 자, 이거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꼭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심한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밤엔 막 부시면서 소리 지르고 낮에는 도망다니고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첫 상담을 하러 집에 갔더니 뭐 집이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에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쳐요. 비몽사몽 동안에 미칩니다. 이게 만약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캠프를 하지만 가장 힘든 데 언제냐면 잠을 안 잘 때예요. 잘 듯 자나 보다 싶으면 바로 깨서 울고 계속 밥 먹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동작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소리도 굉장히 크고 어쨌든 그래갖고 모든 가족의 리듬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한번 울면 이게 멈추질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그 행동을 좀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날로 어머니 아버님은 가방을 싸서 여행을 보내었어요. 여행을 떠나보냈어요. 제가 예약한 한 며칠 있을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냥 엄마 아빠 있으면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내드렸는데 오후 되니까 두 분이 오셨어요. 걱정이 돼서 못 가신 거예요. 가시라는데 또 오신 거예요 다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또 폭발했어요. 폭발해가지고 막 우는데 제가 이제 방으로 들어보냈어요. 이렇게 누구야? 절대 이렇게 때렸으면 못 나와.
뚝 그치면 그때 선생님이 너에게 들어줄 거야. 뭐 안에서 뭐 난리가 났죠. 막 부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절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가 펑 하더니 튀어나왔어요. 다시 집어넣었어요. 또 펑 하고 튀어나와요. 한 3번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때부터 빗자락을 들고 욕을 막 하시면서 이제 아이를 막 때리시더라고요. 그 행동이 정당하지 않아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화를 막 돋고요. 아이가 막.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들어가세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가 그랬다면 역시 또 똑같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행동을 고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때 제가 선생이었는데 학교는 가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큰 깨달음. 그때 제가 부모 교육에 대한 걸 많이 바꿨어요. 그 방향을. 제가 아기 낳을 때 경험하고 몇 번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가정과 학교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다. 학교라는 곳은 어때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죠. 여기도 어때요? 예배드리고 이런 강의를 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죠? 또 아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죠. 자유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자기가 통제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뭔가 부모가 뭘 도와줘서 뭘 해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 당시 정말 쉽게 했거든요. 어머니 집에 가서 한 30분씩 아이 데리고 이거 지도해 주세요. 꼭 지도해 주세요. 그럼 안 오면 왜 숙제 안 해오세요? 30분씩 그거 왜 못 가르쳤어요? 말씀드리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구나. 그래서 그때 숙제에 대한 게 많이 바꾸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로서의 훈련도 받지 않지만 더욱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 전혀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 시작이고 모든 게 벽일 수 있어요. 지금 장애 인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역할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뭐 치료자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또 때로 막 데모하고 막 하시죠. 우리의 권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데모라고도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역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부모님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심신이 어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칠 수 있죠. 그죠? 잘 아시겠지만 가족 중에 엄마가 힘들면 누가 힘들어져요? 아빠? 다 힘들어지죠. 그죠? 다 힘들어져요. 그게 가족의 역동성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족 중에서 한 성원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미노처럼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행복하게 크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만 데리고 우리가 잘 지도한다고 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현장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성장하는 아이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이가 잘 따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가족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협조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그 에너지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지원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을 불어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점들을 경험하고 계시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운 점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가끔가다 우리 캠프하다 보면 그렇게 말썽 피우는 녀석들이 이렇게 막 낮에 힘들게 하다가 밤에 잠을 자요. 자는 얼굴 보면 어때요? 예? 천사 같죠? 아, 예쁘다. 우리도 그래. 와이프하고 저하고도 맨날 애들하고 싸우다가 자고 나면 미안해서 둘이서 거절 줄 몰라요. 그래서 눈 뜨면 다시 싸움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캠프 같은 데 가면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얘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말썽 부리던 그 녀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다시 시작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이걸 평생 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 어려움을 평생 안고 가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가족 지원의 이제 방법에 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족 지원 왜 필요한가?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전체의 어떤 행복을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뭐 끌어낼 수는 없지만 가족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행복을 찾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잘 지원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좋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통 교육기관에서는 두 번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부모 상담을 왜 해요? 상담을 통해서 부모를 변화시켜서 목표는 아이를 잘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이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교회 가족지원의 목표는 뭘까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가족 지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족들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힘을 불어주는 걸 가족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족 지원의 목표는 뭘까? 어떤 걸 가족 지원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전제가 있죠. 선물을 예전에 우리 딸이 와이프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와이프 생일이라고. 근데 엄청 혼났어요. 딸이 오히려 와이프한테. 지금도 제가 그 얘기 가지고 와이프 막 구박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엄마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 선물을 줬다. 왜 쓸데없는 돈을 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근데 와이프는 아니다. 왜 그 쓸데없이 엄마한테 그 있는 걸 가지고 또 샀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냥 주면 안 되죠. 어떤 걸 줘야 돼요? 상대방이 필요하고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가족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되겠지.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족마다 다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가족의 문화가 다르죠. 그죠? 우리 그 가족 내에서도 보면 어때요?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아내하고 부딪힐 때 보면 아내가 컸던 그 가족 문화와 남편이 컸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주로 안 씻는 문화였어요. 잘 씻지 않는. 그게 흠이 되지 않는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 쪽은 그냥 굉장히 깔끔한 그냥 그런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이불을 밟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불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제 가족의 문화예요, 문화.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족 지원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되겠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 가족에 있는 독특한 요구가 있다.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목표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능력을 강화한다고 했죠.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가족 지원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줘요? 예? 기술을 줘요? 잘 안 들려서 제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맞는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족 지원 그러면 그 지원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막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족 지원은 그런 외부의 도움을 안 받도록 하는 거예요. 안 받고 스스로 직면하는 문제를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데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안 시키실 줄 알았죠? 어떠세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지 말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렵죠, 그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네? 아, 고기를 다 잡아버려서요? 설마 그럴까요? 제가 취미가 낚시예요. 차에 지금 낚시대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 알려주면 고기만 잡는데요. 고기만.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하냐면 교육학에서는 바다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 그래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어떤 아이는 배를 만들고 다양하겠죠. 그죠? 그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바다로 나가겠다는 그 열정만 가르쳐 주게 되면 각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꿈을 펼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족 지원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복잡한가요? 그렇진 않죠?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전에는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근데 그 정보를 얻으려면 이런 연수에 와야 되고 선생님들을 만나봐야 되고 전문가들을 만나야만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죠? 상담하다 보면 어떤 엄마들은 막 이렇게 자료를 막 출력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법을 잘 알게 되면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내가 필요할 때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면 지역사회 주민과 관계하는 법 같은 거 있죠. 옆집 아줌마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죠? 어떻게 옆집 사람과 관계를 잘할까. 왜?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기다 어르신들이지만, 우리가 어린이지만 일상적으로 삶을 살다가 경험하는 어려운 점들은 사실 이 지역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맺어갈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유아학교에 있었는데 이제 장애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그 엄마들이 와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또래 아이들이 그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친구를. 그럼 그 시간대에 엄마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이들 유치원 갔다가. 그런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그 시간대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사탕을 나눠주면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 엄마들하고. 그리고 엄마들 서로 교류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끼리 서로 친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기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줘서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힘을 실어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나 가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왜 저래가 아니라 아, 그 집은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존중해 줬을 때 부모들 어때요? 아, 힘을 얻게 되죠. 그죠? 우리 예전을 떠올려 보면 연애를 하거나 할 때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 어때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죠.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잘 감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사례는 없는 걸로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 지원은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힘을 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적절한 예가 하나 있어요. 애착이라고 하죠. 애착, 그죠? 애착이 잘 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첫째가 애착이 안 됐어요. 애착이 형성이 안 됐어요. 엄마하고. 그럼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되면 엄마를 막 거부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반대로 너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딜 나가면 꼭 엄마 붙어 있어요. 혼자 뭘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혼자 가서 해라. 왜 자신감이 없어 그러냐? 그래갖고 자신감을 키운다고 혼자 막 밀어버려요. 그럼 아이 막 기절을 해요. 또 막. 다시 와요. 얘는 왜 혼자 뭔가를 못할까요? 잘? 애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양육자 주로 엄마잖아요. 그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 엄마를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어. 정서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애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완전히 형성이 되게 되면 내가 안심을 해요. 아, 엄마는 언제 날 지켜보고 있고 언제 내 편이 될 수 있고 언제나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쉼터 같은 곳이야라는 것이 확실히 생기면 그때 비로소 아이들은 엄마의 태도를 벗어나서 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어때요? 늘 불안하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얘가. 그죠? 가족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다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아, 나는 정말 좋은 이웃들이 있네. 특히 좋은 교우분들이 있네. 좋은 성도분들이 있네. 이 확실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거기서 힘을 낼 수 있고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없이 여기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자식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힘을 뭔가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늘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옆에서 같이 지켜봐주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기쁠 때 같이 즐거워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봐야지 뭐. 왜? 나를 믿는 이웃들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로소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김해에 온 지가 지금 12년 됐나? 12년 됐나? 12년 됐어요. 이쪽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뭐 처음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와이프가요. 그러니까 막 늘 혼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었죠. 또 와가지고 집을 얻었는데 아무도 없는 6가구 중에 우리만 입주한 거예요. 다 입주했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공터고 그냥. 그러니까 애하고 깐난이하고 둘이 와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적응이 됐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 정말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너무 표정이 좋아요. 저보다 훨씬 더 바빠요. 스케줄이. 윗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뭐 아줌마 해가지고. 근데 저도 마음이 정말 편한 게 뭐냐면 언제나 힘들 때 그 윗집, 옆집 아줌마 도와주는 거 알아요. 우리가 멀리 가면 아줌마가 맨날 올라가지고 강아지 밥을 주고 치우고 그러고 내려가요. 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하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 때는 내 주변에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데 다 가족 같은 분들이 계셔. 굉장히 커다란 자산인 거예요. 다른 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많이 힘드시죠?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신 분은 다녀오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가족 지원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죠.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부모 상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견학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마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실 거예요. 그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봤다. 참 괜찮았었다.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뭐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우리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랑부 얼마 안 되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뭐 똑같은 데서 왔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부모 상담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모 상담 누가 하세요? 저희 친구 중에 어머니가 그 전문 사회 장애인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학생들 부모님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 상담을 하고 계신데요? 멋지죠, 그죠? 좋습니다. 또 뭐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긍휼 사역을 긍휼 사역을 하거든요. 예, 가서 이제 도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들을 같이 해줬을 때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되어줘서 만족감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죠? 혹시 또 뭐 있으세요? 저희는 가끔 부모님 몇 분하고 사랑부 목사님하고 예배 드린 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 학교에서는 저 예전에 뭘 했었냐면 그 어머니의 날을 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그날 하루 동안 봐주고 엄마 아들이 여행을 이렇게 보냈어요. 여행을 차를 대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늦게까지 이제 근무하는 거죠 그날은.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한 1박 3일 정도 자는 걸로 이제. 대신 그럼 처음에 캠프할 때 엄마들이 꼭 학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세요. 밤에도 불안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인증샷 같은 걸 이렇게 보내게 해요. 뭐 나이트 클럽을 가든 무슨 뭐 어딜 가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가서 놀고 오시고 막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아빠 들어가 등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나름대로 맞는 방법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가족 지원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대학에서 지금 하는 건 뭘 주로 하냐면 캠프를 많이 해요. 캠프를. 이번 여름에도 또 하게 될 텐데 이제 거제도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캠프를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캠프할 때 텐트를 치요. 텐트 보통 누가 쳐요? 아빠가 치죠. 근데 이제 아빠가 막 뚝딱 또 텐트를 만들려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그날 밤은 텐트에 잠을 자는 거잖아요.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빠가요. 그죠? 왜 이걸 만들었냐면 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빠가 우리 가족이 오늘 지살 밤 그 텐트를 아빠가 친다 막 치시면 애들이 막 도와주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걸. 그 다음날 또 밥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만들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형제 캠프라는 것도 저희가 합니다. 형제 캠프. 혹시 형제 캠프 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 자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형제를 위한 캠프가 있어요. 전 지역에서 매년 저희가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자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형제를 다 모아서 캠프를 해요. 그날을. 근데 그 캠프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시켰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적어놨더라고요. 형제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도두게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캠프 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형제가 우애가 도와지겠어요? 어렵죠 사실은.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 다 모아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거,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거예요. 친구를. 나만 장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어 힘든 줄 알았더니 다른 애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 하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아이들이요. 같은 동네 사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연락도 하기도 하고 길 가다 만나면 아는 척 하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형제 캠프 우리가 진행하기도 해요. 여행 캠프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텐트 치는 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또 자전거 캠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했었어요. 형제하고 장야동 중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날을 데려다가 하루 캠프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서 굉장히 재밌어요. 힘들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그건 교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색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가족 지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적으로도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할까요, 그거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특법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법이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혹시 들어보신 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가족 지원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담도 실시해요. 거기서요. 부모 교육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그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디서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네요. 자, 5번 한번 보세요. 5번 보시면 거기에 가족 지원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다 원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형제 관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런 걸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문화에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게 있죠. 고부 갈등. 근데 이게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시죠. 그죠? 우리 처형네도 보면 어머니 아버님이 아이를 맡아주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족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죠?
아까 강의 들으셨던 분 계신데 그건 제가 들으셨던 얘기를 제가 또 한번 할게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현장 체험을 가요. 체험 학습을. 근데 갈 때 제가 꼭 부모님들을 같이 동행을 했어요. 왜? 부모님들이 그걸 보셔야지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부모님이 안 오시고 할머님이 한 번 오셨어요. 재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할머님이 오셨어요. 할머님이. 어머님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날 보냈어요. 근데 그 할머님은 난생 처음 손자가 현장 학습 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처음 학교에 와서 그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현장 학습 가는 걸 처음 보신 거예요. 할머니 어쩌다 오셔가지고. 근데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할머님이. 자, 이랬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그 어머니예요.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머님이 어머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걔 너무 버릇없을 때 자꾸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행동 지도가 안 된대요. 선생님이 그럴 땐 절대 반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가 딱 그래서 딱 멈출 수가 없어요. 울면 자꾸 해주고 싶은 거지. 내가 행동 중지한다고 해서 그래 딱 여기서 딱 끊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어머니가 얘기하게 되면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좁은 모드를 교육하고 좁은 모드를 참여시키는 거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반에 다른 할머님이 또 오셨어요. 그다음 둘이 친구가 되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현장 때마다. 근데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학교 행사를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참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든든하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족 지원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부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죠? 부부관계. 가장 힘든 게 아버지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아빠들이 많이 참여 안 하시고 관심을 많이 안 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버님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빠들이 모든 걸 이렇게 엄마에게 맡겨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특수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아빠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빠들을. 그러니까 아빠들이 잘 참여하게 되면 어때요? 그 가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족 지원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교육, 양육, 사회적인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족 지원 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은 거였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 지원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이다 그러면 요구하면 국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도 가족 지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듣고 또 각 교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족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들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뭔가 도우려고 할 때 일반 학교라든지 다른 센터나 이런 복지관 같은 데 갖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까요, 혹시? 다시요? 다시 하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가족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가족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방법은 다양하죠. 뭐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가족 캠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거,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가족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가족 지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가족 지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요. 너무 말이 길죠?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른 곳에 없는 거죠. 학교나 이런 곳에 물론 사랑을 가지고 선생님들 하긴 하지만 그건 다 직업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형제를 보고 다가서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그죠? 이거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겁니다. 또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제 신앙적으로 제가 참 죄송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이제 할렐루야로 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무기일 수 있죠, 그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답변하고 싶어 하세요. 예, 예. 제 생각인데 교회에 가면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가족이 다 오니까. 그 아주 빙고예요, 빙고. 그렇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기관은 아이들만 보내잖아요. 그리고 부모들과 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어때요? 가족들이 오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함께 어디 가는 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거의 교회밖에 없죠. 그죠? 다른 곳이 또 어디 있어요? 물론 동호회 같은 걸 잘 하셔가지고 가끔 동호회들끼리 모이는 경우는 가족들이 함께 가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가족끼리 교제하는 곳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오죠. 그죠?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선생님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다 보지 못해요. 근데 가족과 함께 있으면 진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장점이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예, 손 드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너무 멀리 계셔서 한참 걸리겠네. 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 가족들 전체를 이제 성도들이 함께 이제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품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한 얘기잖아요, 그죠? 농담입니다. 맞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근데 여기서 많이 뵀죠, 목사님, 그죠? 목사님 아니세요? 맞으시죠?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방금 한 얘기 농담입니다. 예, 가족과 전체가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힘을 통해서 뭔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뭐냐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계속 본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보통 물론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보통 뭐 1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같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죠? 같이 자라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수익적으로 본다, 수익적으로 발달하는 걸 본다고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가 선생님이 아이를 맡게 되면 얼마 동안 아이를 봐요? 보통 1년 보면 끝이에요. 그럼 또 싹 하고 다른 아이들이 들어와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 전체가 같이 교제하면서 말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어렸을 때 봤던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성년이 이 과정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 전제는 뭐냐면 그 아이와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적인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 장점이 가능하다. 또 하나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자원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선생님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상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부모님 대상으로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죠. 이런 자원들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곳 못지않게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한계도 있다고 했죠. 한계. 모든 걸 다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교회가 해서도 안 돼요. 그죠? 왜? 부모들이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지역에 살아가죠. 실제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공간은 지역사회예요.
그럼 거기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성원들과 관계를 잘해서 그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자주 하냐면 복덕방 가보셨죠? 복덕방. 그럼 제가 이제 가족이 얼마고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쫙 설명해주잖아요. 그죠? 설명해주고 지도를 쫙 가리키면서 얘기해주죠. 바로 이 코너에 있는 요 집이라고 설명해주잖아요. 그죠? 자, 이 복덕방 주인이 실제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연결해주는 거죠. 이 역할이 중요해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을 다 가질 필요 없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정보들이 있고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으면 연결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직접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소개해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족 조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수교육 지원센터. 한 번 더. 특수교육 지원센터. 들어보셨나요? 각 지역마다 다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하나씩 있어요. 그죠? 저는 김해에 있기 때문에 김해에 보면 김해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강서인가요? 여기가 강서? 강서 맞죠 여기? 그러면 강서에는 강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역마다 하나가 다 있습니다. 그 센터에 누가 있냐면 특수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진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초등학교 입학 배치시켜주는 거,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얘가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초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특수학교 같은 게 없어. 근데 저 마을 특수학교가 있어요. 특수학급인데 거길 보내고 싶어. 근데 지역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할당해주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가 나 여기가 아니라 이 학교를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장애 특성상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취약 성취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 일을 어디서 하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해요. 저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사회가 적당하다 싶으면 보통 선배치라고 하는데 일로 안 하고 우리가 저쪽으로 애 배치를 시켜줘요. 그죠? 그 학교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그 저실력을 가지고 있어, 아이가. 그래서 그 보장구라고 하는 거 있죠. 보장구나 아니면 광학기 같은 게 있어요. 책을 볼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아이들 컴퓨터 같이 돼 있어가지고 확대 의견 같은 게 있거든요. 독서 확대기라고 해가지고 책을 볼 때 그 글씨가 작으니까 컴퓨터 같이 딱 비치면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센터에서 대여할 수가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하면 그거를 제공하기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뭔가 교육을 받고 싶다. 방과에 뭔가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원을. 그 지원을 어디서 해줘요? 센터에서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요. 그죠? 그걸 다 교회가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소개시켜주면 돼요? 어머니 그 교육적인 문제는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데 전화번호가 얼마인데 거기로 한번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라고 소개해 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다 담당을 해요. 직업교육까지 거기서 해요, 사실은. 그죠? 그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자원을 다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관과 연계를 맺고 정보를 알고 계시게 되면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지역 복지관들 있죠, 그죠? 복지관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이렇게 다 수집하셔가지고 그 필요할 때 부모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도록 해라? 지역사회에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역사회와 끈을 만드는 거예요. 끈을. 그 몇 번 방문해 보면 돼요. 어느 교회에 있는데요. 우리 장애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선생님 제가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한번 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뢰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쪽에 다 도움을 주세요. 그죠?
이런 사례가 참 많았어요. 이 강의 들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죄송하지만 또 사례를 들게요. 이런 경우 제가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우리 학교 근무를 할 때 학교 건물이 좀 예쁘지 않은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가건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특수학교가. 그래갖고 학교를 좀 꾸미고 싶은 거예요. 꾸미고 싶은데 뭐 돈이 없잖아요. 학교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학교를 꾸미는 예산이 나오지 않거든요. 밖에 뭐 페인트 칠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당직을 서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저거 뭐야 통신을 저 PC로 들어가가지고 미술 동아리인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글을 남겼어요. 제가 특수학교 교사인데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밋밋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그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4-5명이 그 주에 바로 달려왔어요. 사다리 들고 페인트 들고 달려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 전체 그림을 다 그렸어요. 저와 같이. 당직 쓸 때. 이런 일이 뭐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와스쿨이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학교 안에, 그죠? 장신대학교 안에 그 센터가 있어요. 근데 학교 안에도 있고 밖에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 가르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 건물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건축하는 데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축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철학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문에 편지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해봅시다. 그리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건물이 생겼어요. 조그맣게. 그죠? 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옛날에 아까 자전거 캠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애들 자전거 캠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잘 못 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자전거 동호회 들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아이들과 자전거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줄 분 계세요? 했더니 뭐 금방 없어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헬멧 다 쓰고 와가지고 앞에 뒤에 서고 또 장비 가져와가지고 가다가 애들 자전거 쓰면 막 고쳐주고 끝나고 딱 갔어요. 그렇게 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사회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동호인들 이분들은 불러주면 좋아해요. 그 자랑하고 싶고 자전거 뭐 자랑하고 싶거든요. 뭐 자전거 타고 자랑하고 싶은데 캠프 하는데 뭐 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딱 옷 차려입고 와서 딱 해주죠. 저 산악자전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무선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무선 그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알시카라고 하는 거. 행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아이들 재미없으면 한번 불면 돼요. 이번 우리 아이들 캠프 하는데 혹시 오셔가지고 뭐 무선 자동차 비행기 시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안 되는 분들인데 뭐 딱 와가지고 뭐 애들 막 신기하고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자원은 지역사회 어때요? 널리고 널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과 끈을 맺고 있으면 돼요. 끈을 맺으면 돼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15 있죠. 15. 우리 김해에는 김해 15라고 해서 김해시에서 내는 신문이 있어요. 각각 2페이지 나오거든요. 전 그거 매일 읽어봐요. 그거를. 그러면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역에 있는 정보들이. 그걸 다 활용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자원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전공이 지역사회 쪽이에요. 정서장애 쪽을 했지만 지역사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고와 상관없이 인력이 많고 적은 간에 지역사회 자원을 네트워크를 잘 해놓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도 우리가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아세요? 이게 가족 캠프 실제예요. 우리 애는 아니고 제가 아는 선생님인데 아까 제가 텐트 치고 캠프했다고 했잖아요. 이 팀은 더 나가가지고 이제 야외에 나가서 막 진짜 막 바베큐 굽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족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요청을 했냐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오프로드 카 동호회 아세요? 집차 같은 거 타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연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캠핑 장비에다가 막 집차를 다 끌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태워가지고 막 캠프 막 하는 거기다가 해가지고. 근데 막 너무 판이 커진 거죠 이게. 근데 이분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멋진 차를 언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일반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대학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얘기를 한대요. 그 오프로드 캠페인. 근데 우리도 해본 적이 별로 없죠. 그 집차 타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진짜 보지도 못한 그 집차 딱 타고서 막 산길 다니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자원은 많아요. 많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더 도움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자원이 없는 도움 줄 수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도움을 주죠. 얼마나 도움을 주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라.
자,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텔링 아시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과목도 만들어서 강의를 해요. 그 스토리텔링과 대중문화라는 강의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야기가 돈을 벌게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야기가 정말 많은 가치들을 창출해내요. 아까 제가 집을 짓졌다고 했잖아요. 그 건물을. 그 왜 가능했겠어요? 이야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 내가 꿈꾸고 있는 이야기,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분이 듣고서 감동이 된 거죠. 그죠?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요. 저는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편지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어떤 경우도 늘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해요. 아마 그 장로님이신가요, 혹시? 아니세요? 그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취미를 여러 가지 그 카메라를 예전에 취미로 했어요. 지금도 사진을 찍습니다만 제가 이제 카메라 수리를 보낼 때 이 편지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존경하는 라이카 기사님 안녕하세요. 이 카메라는 굉장히 낡고 보잘것없는 카메라이지만 저에게 친구와 같은 카메라입니다. 쭉 썼어요 이렇게. 혹시 잘 고쳐주시면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제가 기사님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보통 일을 해요. 근데 제가 그냥 거짓말이라 저 진심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료로 고쳐줬어요. 무료로. 존경하는 소니 노트북 기사님. 그 노트북 제가 무료로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사실은 많아요. 한 번은 저 부산대에 있는 교수님, 부산대 교수님 계셔가지고 제가 편지를 들었어요. 편지를 교수님 안녕하세요 쫙 썼더니 답장이 왔어요. 식사 광고와 함께 답장이 온 거예요. 제가 전혀 원하던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뭐 편지로 돈 버는 법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일본의 그 사과 알죠? 사과. 일본에 태풍이 쭉 불어가지고 사과 다 떨어졌어요. 그 농업이 망한 거죠. 사과 농장이 그죠? 근데 몇 개가 안 떨어졌어. 그 농장 주인이 어떻게 팔았어요 이거를? 이 사과를? 태풍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해가지고 누구한테 팔아요? 수험생들한테. 그 대박 상품이 됐죠?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사과는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 얘기하면 제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여성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명품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200만 원짜리 백 하나를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저거면 10만 원짜리 12개를 가지시겠어요? 명품을 선호하죠 보통. 그죠? 근데 명품이 싼 백보다 더 질겨요? 더 오래 써요? 안 그렇죠? 왜 그걸 사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 명품이니까가 뭐예요 그게? 그게 이야기예요. 이탈리아 장인이 무슨 뭐 송아지 가죽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있죠. 본 적은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막 떠다녀요. 근데 기업들은 그걸 교묘하게 광고를 하죠. 그죠? 그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애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애플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죠. 그 사람 떠오르잖아요. 청바지 입고 막 떠오르죠. 거의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이야기를 파는 거예요. 그 회사는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럼 교회로 돌아와봐요. 교회로. 자, 교회도 하나의 이야기 공간이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그 교회 마당 가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나. 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코윗이 많아가지고 그 소나무 껍질을 벗기다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소나무 껍질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뜯어가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막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가 그 머릿속에 아주 꿈처럼 남아있어요. 아름답게 혼은 났지만. 예를 들면 여기 명지동이잖아요. 그죠? 이 동네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막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내 삶을 통해 봤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코산나 교회는 굉장히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역사회와 함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교회에서 어떤 걸 하는지 몰라.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 관심도 없고 몰라요. 이러면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끈을 잘 맺을 수 있는 좋은 그 출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캠프를 하고 싶은데 혹시 동호회 분들 와줄 수 있어요? 그럼 동호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아이들이 한번 와보게 되면 어때요? 지나가다 저 교회 내가 옛날에 저기에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내가 저기 장애인 부서에서 캠프 때 와서 저거 한번 해준 적이 있어. 이게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이야기가 촘촘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어때요? 교회에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정말 이 이야기가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에 한 부분이 되고 싶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가서 도움을 주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덕방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주변적인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이 강의와 관계없는 건데, 왜 교회가 오래되면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뭔가를 남겨놔야 돼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좀 앉아 계시지만 누군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슬픈 일로 와서 펑 울면서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의자는 우리가 보기엔 그냥 보통 의자지만 그분에게는 어때요? 이 의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자인 거예요. 내 굉장히 힘든 시절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의자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의자가 그대로 있어. 그 느낌이 어떨까요?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녔던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인데 정말 요만한 교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우연히 한번 그 지역을 가다가 그 교회에 들어가 봤어요. 어릴 적 사진이 걸려있는 거 거기에. 그 충격과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근데 엄청난 자원이에요. 제가 또 왜 갑자기 주일학교 저거 강의를 하고 있네. 이거 가족 지원하다가.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좀 젊은 애들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들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이 아이들이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왔을 때 그 기억에 남아있어야 돼요. 흔적이.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물. 그럼 보물이에요. 그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게 쌓이게 되면 그 교회 역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지역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막 벽에다 그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막 부르면 안 되거든요. 가능한 한 지역사에 있는 아이들 부르셔야 돼요. 그 지나가다가 저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딴 데로 갔죠? 자, 어쨌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면 가족지원과 교회 내 장애 인식교육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학기인가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대학원 그 전도사님들이 강의 요청을 했어요. 개설해달래요. 특수교육 개론을. 그 특수교육 개론을 개설을 했어요. 그 제목은 장애 이해해가지고. 그런데 과제를 드렸어요. 과제를. 현재 각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교회의 장애와 관련해서 교회 현재 실태,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뭘 개선하면 좋을까라고 리포트를 써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장애 이야기를 말도 꺼내지 못한대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대요. 없을 수가 없거든, 사실은. 없다는 건 뭐냐면 벽이 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청각장애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어디로 갔죠? 다 2단으로 빠졌어요. 2단.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지금 2단 교회에서는요, 청각 통역사들을 엄청나게 배출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도 전혀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죠? 그래서 아쉽게도 신천지 많이 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애들.
제가 아는 아이도 청각장애인데 글로 빠졌어요. 다시 빼오긴 했지만. 근데 왜 못 배우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수학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지만 이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TV 켜놓고서 볼로 오시 TV 한번 보세요. 이게 들려요?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단들은요. 그걸 정말 잘해놨어요. 지금. 엄청나게 양성해놨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을 잘 어루만져준다. 이렇게 가면. 그 사람 마음 똑같잖아요. 그죠?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하는데 날 쓰다듬어주면 글로 안 가겠어 가겠어요? 가죠. 그죠? 사실 굉장히 큰 걱정이에요.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장애 쪽은 굉장히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글로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커다란 놀라운 사역을 좀 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전도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가 장애 얘기를 말로 꺼내지 못한대요.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주려고 했는데 코멘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 참 과제다라고 제가 여기 오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벗어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쪽에 아예 그 생각지도 못하는 교회가 정말 많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참 앞으로 큰 과제다, 큰 도전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장애 인식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장애 인식 교육 같은 거 하죠. 뭐 구체적으로 인식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자주 보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인식 교육이죠. 옛날에 외국인들 보면 막 쳐다보면 그랬잖아요, 노골적으로. 지금 그러진 않죠. 지금도 그래요?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인식 교육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외국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치원 프로그램에도 뭐가 나와요? 휠체어 탄 아이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보면, 그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서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가족 지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러면 보통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지금 교육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노선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너희들이 도움을 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지난해에는 뭐였냐면 우리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피켓 들고 해반천이라고 있거든요. 김해 가면 거기 그 계열과가 있는데 거기서 쓰레기 줍기 행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장애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지역에 봉사하도록 해라. 지역에 기여하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지원을 이야기할 때 저는 다른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요. 쉽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걸 했었어요. 우리 학교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해서 뭘 했냐면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 그 집에 쓰는 옷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결손 아이들 있잖아요. 지역 학교에. 그죠? 결손 아이들을 도왔어요. 우리 장애아동 엄마들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이 도움만 받는 엄마들이 아니다. 우리도 지역사회 한 성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교육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족 프로그램을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지고 한번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별로예요?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날 시간 됐네. 이거 못할 말이 참 많은데 어쩌나 이거. 에이 참. 자, 빨리 할게요. 자,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이라고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간에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죠. 그죠?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부모님 중에서 행복하게 가족을 잘 꾸려가는 가족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장애 정도 위험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결국은 아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그분들 어떻게 아이의 문제 저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가족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주어진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족 전체가 행복해 하시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한 10분 전에 끝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큰일이네. 몇 개월 건너뛰고 있네. 아쉬워요 정말 이런 시간이. 자, 마지막 하나. 여기 원고에는 없어요. 직업에 대해 얘기 들어요. 직업.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쪽만 지금 강의를 하고 다녀요. 자, 제가 직업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 지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가족을 돕자, 가족을 지원해서 스스로 뭔가 해결하도록 하자. 그만큼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애 가지고 있는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쭉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겠어요? 그 끝에 만나는 문제가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노후에 우리 아이는, 더 나아가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이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사실은 다 그 문제로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드러나진 않지만 그 무의식 속에 보면 그 안에 결국 가장 큰 불안감이 거기서부터 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까 평생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사셔요. 사실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아주 제가 유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지금 다 성인이 됐어요.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직업을 갖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전 유아 때부터 제가 직업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이들한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쭉 봐왔잖아요. 유아,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걱정은 뭐냐면 부모님 노후에, 부모님 사후에 우리 아이가 독립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결국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고통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창업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창업을 시키려고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뭐냐? 이거 제가 이 연합에서 좀 권하고 싶은, 목사님 권하고 싶은 건데, 목사님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연합에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장기 컨설팅이에요. 인생 컨설팅.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무 설계라는 거 하죠. 그리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현재 자산이 얼마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 뭘 하고 이거 다 계획해서 지금 돈을 어떻게 이게 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줄이고 어디에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해주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에 갈 텐데 앞으로 이러는 단계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중학교 사춘기 때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애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줘도 아이들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후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법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기회가 지금까지 아무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각계전대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좌절하고 정보 스스로만 알아보고 뭐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연합에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모시면 돼요. 전문가 뭐냐? 유아, 초등과정, 뭐 중학교, 직업하시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전체 삶의 과정을 쭉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 어때요? 그 그림이 그려지죠? 아, 우리 애가 유치원인데 초등학교 때는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아, 사춘기 때 저런 문제가 있어? 이걸 내가 미리 대비해야 되겠네. 아, 직업을 얻으려면 이런 걸 지금 준비해야 되네. 이런 걸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시급한 가족 지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모님들 어때요? 불안해하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알람이에요. 끝내라 알람.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은
말 그대로 막연한 불안이며 그다음에 대안이 없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긴 불안한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딱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모르세요. 그냥 막연히 불안한 거예요. 그냥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막연하게 불안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직업 교육을 시키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직업들이 있고 이런 준비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우리 아이가 이제 보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꼭 장애가 아니라 이게 돈이 될 수 있네라는 걸 엄마들이 알게 돼요. 지금 유치원 단계이긴 하지만 이걸 준비해야지 그때 그런 시행착오를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연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태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명이에요. 지금 예술가가 됐어요. 화가가 됐어요. 장애인 미술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단을 한 거지 이 아이가. 제가 유치원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그때 상담을 하면서 얘는 나중에 크면 어머니 그 프라모델 혹시 프라모델 아세요? 그 인형 피규어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렇게 모델 깎아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시키라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유치원 때 아이니까. 그때 엄마 그 당시에 그 피규어 모델이요? 그런 게 뭔가요? 나중에 이제 그걸 해볼까 이런 고민했던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근데 결국은 종이 공예 작가가 됐어요. 그래갖고 습격으로 막 공예를 해가지고 만들어내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전히 사회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같이 하긴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죠? 화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삶을 쭉 들어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도와주지를 않은 거야. 또 그런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줘본 적이 없는 거야, 엄마들이. 근데 이 아이는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계시니까 그러한 한번 과정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 많이 모셔놓고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아이들이 겪어갈 것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큰 로드맵을 그려보게 되면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조바심이 아니라 그럼 지금 단계에서 뭘 해야겠구나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가장 시급한 가족 지원의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